왜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다른 속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60세가 되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낯선 세계를 탐험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30세가 되기도 전에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라며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보다 생각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성장의 속도와 한계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하는 사람과 멈춘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우리를 아주 빠르게 고정된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고 회사는 직급으로 우리를 정의하며 사회는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을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창의력이 없어, 나는 이미 늦었어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결정된 자기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반복되는 순간 인간은 배우기를 멈춥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MIT의 학습이론 연구에서는 이를 정체성 고정 효과라고 부르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믿는 순간 시도조차 회피하게 되며 이것이 평생 멈추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은 하나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자신을 연결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데이터로 해석하죠.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는 이를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를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다로 해석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해석이 행동을,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늘 초보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은 인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면 멈춘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고와 인생은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업에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아주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번의 실패 프로젝트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첫 번째 직원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결국 혁신 프로젝트의 리더가 됐습니다. 반면 첫 번째 직원은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었죠. 그것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회피했고 한 명은 활용했죠. 결국 배움은 안전한 선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배움은 불편함 속에서만 발생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익숙한 환경에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편안함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불편함은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능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멈춥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가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정 속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완성되었다 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나는 계속 변하는 사람이라 할까요? 이 관점의 변화로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신을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도전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해석의 선택일 뿐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커지고 안 쓰면 줄어들죠. 오늘 배우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당신의 뇌가 조용히 퇴사 준비 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시작하세요.
종문 고 박사의 인문학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드라마 성장 마인드셋, 자기개발, 배움의 힘, 인생 변화, 성공습관, 연관 검색어도 확인해보세요. 성장 마인드셋 의미, 평생학습 방법, 자기개발 습관, 실패 극복 사례, 뇌과학 학습법, 동기부여 방법. 우리는 스스로가 정한 한계 안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 한계를 깨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질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배움의 실천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식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삶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세상은 우주처럼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책장 속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워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세요. 인문학은 그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지식은 흩어지지만 사색을 통해 갈고 닦은 지혜는 영혼에 새겨집니다. 깊이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페이지의 지식을 넘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자만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탐구의 정상에서 만날 새로운 당신을 기대합니다. 강물은 멈추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키웁니다. 배움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끊임없이 흐르며 성장하십시오.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길러진 통찰의 힘입니다. 멀리 보려면 높은 곳에 서야 하고 깊이 보려면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배움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능케 합니다. 삶에 흩어진 파편들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성장의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심은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훗날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배움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지식은 삶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가교는 바로 오늘의 배움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이라는 다리를 튼튼하게 놓으세요. 누구에게나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릅니다. 서두르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배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지의 감옥을 벗어나 지식의 광활한 들판에서 자유롭게 숨 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배움으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고 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한 인문학 통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